3월 첫째 주 이제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남은 3월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무언가 상승 특징주들을 보면 기회는 많아 보이는데 이걸 좀 잘 활용하려면 무슨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를 고민해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외국인이 올해 참 공격적으로 사주다가 최근 들어 기관과 함께 매도하면서 약간 공격적인 매수를 멈춘 느낌이 듭니다. 그와 함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같이 좀 점검해 주시죠. 일단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정체 상태잖아요. 네. 미국은 오늘도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는데,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좀 기술적 부담을 조금 느끼는 것 같고, 거기에 삼성전자가 좀 주가가 너무 좀 답답합니다. 지금 뭐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의 질주에 비해서 같은 메모리 사업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너무 좀 약하다는 게 증시의 부담이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총을 차지하다 보니까 한 500조 정도 되잖아요. 이제 네. 이 덩치가 움직이질 못하고 자꾸 또 밑으로 이제 흘러내리다 보니까 증시에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종목 장세를 또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수익 내기는 또 나쁘진 않은 게, 이게 삼성전자가 갑자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돈들이 다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 지금 삼성전자 부진하다 보니까 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가 바이오, 2차 전지, 금융주, 이 4개 업종이,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업종 내에서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순환매가 잘 돌고 있다. 그래서 그 외에 뭐 좀 중소형주 중에서 뭐 일부 테마들도 여기 이제 섞여서 가긴 하는데, 물론 요즘에 이제 제일 센 섹터는 방사는 맞아요. 근데 이제 방사는 시총이 작아서 맞아요.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섹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뺀 거고,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런 이제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2차 전지, 금융은 이제 밸류 프로그램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업종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는 장세다 보니까 지수 자체만 봤을 때는 조금 답답하지만 시장은 굉장히 좀 강세장 분위기가 여전히 그러니까 종목 장세를 봤을 때는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뭔가 정체된 느낌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종목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라는 것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고, 하나씩 그럼 섹터로 들어가 볼게요. 2차 전지 쪽, 일단 좀 고초를 겪었었고, 그 안에서도 철저히 전액 쪽 혹은 전고체 쪽 이렇게 일부 리튬 쪽만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어제는 그래도 인터배터리 이슈가 모처럼 셀사들을 다 이렇게 끄집어 올려줬고 네. 전고체도 괜찮았어요. 2차 전지 쪽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뭐 작년처럼 추세적으로 오르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지만,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는 리튬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다행히 중국에서 리튬이 요즘에 좀 바닥을 다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리튬 생산 업체들이 이제 감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자동으로 공급이 줄고 있고,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닌가요? 반도체도 그랬잖아요. 그 감산하면서 그때부터 주가 바닥 찍고 올라간 것처럼 이 리튬 가격이 결국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리튬에 대한 이제 바닥 다지기는 상당히 이제 국내 2차 전지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2차 전지주들 보면 더 이상 밀리지는 않고, 뭐 일부는 뭐 급등도 하지만 어쨌든 바닥을 잘 다져가는 그런 모습이 좀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양극재 수출도 2월 달에 데이터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수출 데이터까지 좀 올라가고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은 이제 2차 전지의 호재인데, 다만 이제 작년과 올해 보시면 2차 전지에서 작년에 소외받던 기업들이 갑자기 막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런 이제 포스코 퓨처인 같은 양극재나 이런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강했다면, 올해는 이쪽은 완전히 소외받고 있고, 반대로 올해 주도주는 엔캠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엔캠은 이유가 있죠. 미국의 정책 수혜주입니다. 뭐냐면 전액은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이 어려워졌어요. 이제 왜냐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분리막입니다. 분리막 역시 전해액과 똑같은 케이스인데, 다만 왜 분리막은 잘 안 가느냐? 아직 미국에 공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엔캠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근데 분리막도 만약에 올해 안에 뭐 WCP나 아니면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증설 얘기를 한다면 주도주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은 이제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좀 소외받고 있지만, 좀 수혜주로는 분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전고체에서는 분리막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분리막 어쩌나 이런 생각 한 번씩 들어요. 그건 있죠. 근데 그거는 몇 년 전에도 그 얘기가 계속 있었고, 그러니까 스케줄이 지금 2027년인데, 네.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고 모든 차를 다 전고체 배터리를 쓸 거냐? 저는 그건 아니고요. OLED라는 디스플레이가 나온 지가 뭐 지금 나온 게 아니라 2000년 초반에 이제 LCD랑 같이 네. 움직였는데 지금도 OLED도 쓰지만 LCD TV가 아직도 대세잖아요. TV 같은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전고체가 나온다고 해서 모든 차에 그럼 다 전고체가 들어갈 거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ESS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분리막 수요는 굉장히 많고, 그리고 27년도 일을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너무 없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 너무 주가는 이미 걱정 빠져 있고, 인형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이미 주가 이렇게 거의 한 2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난 상황에서 그걸 너무 걱정하시보다는 미국 정책을 한번 기대해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배터리에서도 어제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올해 좀 가장 큰 화두가 전 된다고 보는 게 얼마 전에 LG엔솔의 대표이사가 올해 8월에 양산하겠다고 이미 언급을 했고 네. 삼성 SDI는 내년에 하겠다. 근데 사실 이게요, 삼성 SDI 스케줄은 이미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근데 대표이사가 한 번 더 언급을 한 건데 시장이라는 게 참 재밌죠.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도 반응 안 하다가 또 한마디 하니까 이제 갑자기 어제 인터배터리랑 엮여서 주가 급등하는 거 보면 역시 시장의 관심을 받아야만 올라가는 것 같고, 그 외에 LFP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관련된 기업들은 많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도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쪽이 올해는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이제 관심은 가지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 아무거나 투자하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신기술, 그러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을 잘 선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저도 그 시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섹터들을 쭉 적어놓고 보니까 공통점이 신기술이거나 아니면 정말 수출 모멘텀이 있던가입니다. 방산이나 반도체는 수출, 신기술 면에서는 전고체나 CXL 뭐 이런 쪽으로 명확하게 보이는 나름의 지금 현재 시장이 원하는 분야인데, 수출 측면에서 뭐 방산이야 살짝 언급은 주셨지만 뭐 한국에서 수출 데이터가 좀 괜찮게 나오는 쪽 했을 때 2월 반도체 얘기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가장 뭐 좋았고요. 2월 반도체 수출이 66.7% 증가했는데 그 메모리만 따로 떼내면 108.1%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성장을 좀 기록했죠. 사실 2월에는 조업일 수도 적었는데 놀라운 성장을 좀 기록했고, 거기다 삼성전자가 이제 그 한 언론사에 보도가 있었죠. 그 1월 달에 메모리 사업부, 그러니까 D램은 원래 이제 흑자 쪽인데 낸드는 적자잖아요. 근데 이거 합쳤더니 흑자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거의 한 1년 만에 흑자로 이제 돌아섰다는 건 반도체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주요 수출 품목들이 좀 좋은데, 그 중에서는 반도체 이제 쿼츠웨어라 그래서 반도체 이제 식각 부품에 들어가는 원익큐엔시가 이제 대표적이죠. 요즘 주가도 좋은데 실제 수출 데이터가 좀 잘 나오고 있어요. 그거 외에 이제 유압 실린더라고 주로 이제 DY 파워가 만드는 건데, 유압 실린더 그 굴삭기에 보면 이렇게 굴삭기 움직이잖아요. 네. 그럼 위쪽에 조그맣게 이제 쇠처럼 달린 거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실린더가 움직여서 이렇게 그 각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잘 되고 있고, 주가는 빠졌지만 그 위성통신 안테나, 인텔리안테크 같은 이쪽도 2월에 수출이 급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드름 패치로 유명한 회사죠. 그 TNL이라고 그 창상 피복제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여기 피부 손상 보면 네. 그거 바르거나 붙이면 이거 피부가 이제 빨리 재생되는. 보통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좀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금호석유도 밸류업으로 좀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 그 MB 라텍스라는 옛날에 그 수술용 장갑 한참 잘 나갔잖아요. 네. 근데 안 좋았다가 2월 수출 올라왔고, 마지막으로 CJ 제일제당이나 대상이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 돼지 사육할 때 쓰는 그 사료에 들어가는 라이신 있죠. 이것도 정말 오랜만에 수출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품목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쪽에서 좀 잘 안 알려 있는 만약에 기업이 있다면 이런 게 실제 데이터잖아요. 네. 이런 걸 보고 투자하는 건 굉장히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매번 이제 10일, 20일 또 전체 월간 이렇게 수출 데이터 등을 쭉 한번 몇 달째 쿼츠가 증가한다라는 쪽 얘기를 저도 이렇게 데이터를 돌려다 보면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제대로 주목받으려면 또 이런 데이터 등이 언젠간 쌓여 있다가 언젠간 확 터지는 순간이 있을 테니까요. 말씀 주신 대로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는 쪽들 저희 계속해서 추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소비주 쪽. 와, 중국 리오프닝 할 때는 막 곧 이들이 다 일어설 줄 알았어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뭐 제재도 제재고 중국 내의 경제도 돌지 않은 상황이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중국 소비주는 어떤 대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작년에 이제 그 뭐 한알령도 해지하고 막 이러면서 정말 한번 관련 면세점이나 다 한번 급등했다가 오히려 그때보다 더 빠져버렸죠. 네. 지금 이제 중국 경기가 워낙 또 안 좋은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 중국 소비가 지금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중국 그 여행객도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건 역시 숫자인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중국 패키지 여행 단체 여행객이 전세기 타고 왔는데 이게 7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한령 할 때 이제 단체 금지당하고 비행기로 이제 온 적은 없고 이제 배를 통해서 저기 이제 제주도에 입도한 경우는 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전세기가 띄워질 텐데 그럼 중국 사람들이 좀 온다고 봐야 되겠고, 근데 이미 이분들이 오기 전부터 데이터는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1월 달 우리나라 그 소비 데이터를 봤더니 면세점이 지금 29.3%나 이 소비 데이터가 좀 급증한 모습이 나왔고, 네. 그 롯데관광개발의 그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있잖아요. 여기가 2월달 지금 매출이 나왔는데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쪽은 주로 이제 중국인들이 가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 데이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굉장히 좋아지는데 주가는 아무도 지금 중국 소비주는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는 게 다른 게 가치 투자가 아니라 이 기업의 가치나 데이터는 올라가는데 주가가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가치 투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우리가 쌀 때 사는 건데, 근데 시장이 이제 나중에 그걸 알아주면 이제 그때 움직이는데, 그래서 저도 중국 소비주가 언제 갈지 몰라요. 관심 받을 때 가겠죠. 근데 분명한 건 데이터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뭐 여행, 항공, 호텔, 카지노, 화장품을 뭐 들고 계시는 분이라면 너무 실망하기보다는 좀 한번 기다려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한 뉴스라던가 아니면 뭐 경기 부양책이 강하게 나온다던가 뭐 몇 가지 좀 기점이 되는 뉴스 등이 있어야 될 텐데 지켜보겠습니다. 중국 소비주 일단 데이터 측면에서는 나아지고 있다 기억해 보죠. 자, 3월 주목해 볼 업종과 투자 전략 요약해 주시면요. 3월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도 미국이 좋았지만 좀 4개월 올랐거든요. 그래서 5개월 가면 오히려 더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미국 증시는 좀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일단 이제 3월 20일 FOMC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어서 뭐 급락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위를 막 계속 열면서 급등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내 증시도 위가 뭐 엄청 열린다기보다는 완만한 그 종목 장세 좀 펼쳐질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이 좀 흔들려도 만약에 흔들린다고 해도 별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하단도 되게 좀 단단할 것 같고, 거기에 밸류 모멘텀이 일단 원래 6월에 그 가이드라인 발표한다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 5월로 좀 당겨졌더라고요. 그럼 이제 시계열이 좀 빨라지긴 하는데 일단 5월까지 모멘텀이 살아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한국 증시는 여전히 투자하기 좀 좋은 환경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는 항상 좀 그 가격이 좀 저렴할 때 투자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올랐던 섹터들보다는 좀 소외 좀, 그러니까 밸류 프로그램 안에서도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좀 못 오른 기업들이라든가 좀 올해 업황이나 이런 건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주가가 좀 부진했던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3월에는 어쨌든 저는 이제 2차 전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업황 좋은데 좀 못 가는 업종 중에 하나가 조선업종. 그 안에서 조선기자재도 충분히 빠졌거든요. 그리고 5월에 또 우주항공청 설립되잖아요. 그래서 우주항공, 그 다음에 애플 아이패드에 드디어 OLED가 탑재가 됩니다. 그게 아마 2분기 출시 예정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OLED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볼 필요 있고, 그 다음 반도체에서는 소재주가 좀 못 간 것 같아요. 소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이게 게임주도 참 답답한 쪽인데, 게임주들도 그래도 올해 이제 뭐 크래프톤이라든가 일부 기업들이 좀 신작 게임들이 이제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신작 게임 관련된 기업들은 또 한번 보자. 왜냐하면 가격이 워낙 낮아져서 좀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른 분야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소외된 쪽을 얘기해 주셨어요. 많이 이제 그 관련 종목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섹터 그리고 종목 데이터 한 번씩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